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시초가 부분 대비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의 원인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정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악재로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소 동의하기가 좀 불편한데요. 원래 그 주가라는 것이, 시세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어떤 신호, 금리 인상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주도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도주는 약세 국면을 돌파시키고 그리고 다른 후속 주식들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난세용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라든가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닉스, 특히 현대차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닉스,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 논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주도주는 이제 기존의 약세 국면을 이제 강세 국면을 돌파시키고, 또 주도주는 이제 후속주들, 못 오르고 있는 거, 소외된 주식들을 이제 견인하는 그런 견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서부터인데요. 11월 초에 이제 역설고 좀 돌파하면서 랠리가 전개가 됐죠. 당시에 장중 8%대까지 굉장히 그 상승이 돋보였는데, 여하튼간 1월 11일 날 거래 상투가 나왔습니다. 9천만 주 거래 상투가 터지면서 장중 최고점 96,800원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2월 들어서면서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그 횡보 국면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한 3일째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8만원대 초반에서 견주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이 거의 끝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장이 끝난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96,800원이겠죠.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1월 11일이 장중 최고점입니다. 이번에 살짝 돌파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장이 끝났다면 삼성전자가 96,800원이 최고점이죠. 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좀 상당히 부분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96,800원, 지난 1월 11일 삼성전자 96,800원이 최고점이라면 장이 삼성전자 끝난다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구색이고 강론에 불과하다 보는 거고요. 아니다. 삼성전자가 96,000원 고점을 찍고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삼성전자가 96,800원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 증시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이 가장 크죠. 나머지는 다 종속적인 게 되겠죠. 외환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인데, 지금 원화 환율이, 달러당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된다면 결국은 주식도 약세로 전환되기 마련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이제 외환시장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1월 초서부터 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기간은 하루도 오차가 없습니다. 일치하고요. 지금 원화가 이제 절상이 되는 거죠. 원화가 절상이 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강세 기준을 보이고, 주가가 지난 1월 11일 날 상투를 확인하죠. 코스피 기준 3,266포인트에서 고점을 찍고, 외환시장 그때서부터 이제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되는 거죠. 원화가 절하가 되다가 3월 9일까지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뭡니까? 원화 절상 속에서 올라가고 원화 절하 속에서 빠지는 거죠. 지금 한국 증시 역사상 이거를 이제 왜곡시킨 적은 없어요. 하여튼 원화 절상 속에서 오르고 원화 절하 속에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9일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145원이었습니다. 1145원 기준으로 다시 또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되죠. 절상이 되죠. 죄송합니다. 절상이 되면서 코스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3월 9일날 최저점이 2929포인트예요. 장중 최저점이. 그 저점에서부터 다시 또 랠리를 향해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4월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원화가 절하가 되고, 그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그 회원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당 114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래요. 저항선. 거기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은 다소 좀, 지금 시장 정서로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악재가 지배한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당 원화가 1145원을 돌파해서 뭐 1150원이라든가 60원,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가 지금 현재 부근 정도에서 뭐 1140원 정도 부근, 지금 1130원대인데, 이때 1130원대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한계점이라면, 코스피 기준 지수는 다시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보자 분들도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외환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최소한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증권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가면서는 항상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지금 15위까지입니다. 1등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그 메모리는 어느 정도 좀 임계점 부분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그 비메모리, 특히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아주 미비하죠. 그래서 성장성도 좀 다소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대표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나스닥 지수하고 어떤 궤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래 금리가 지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성장주에는 기본적으로 악재예요. 특히 이제 그 성장성만으로 어떤 그 실적에 근거하지 않은 성장성만으로 올라간 종목에는 좀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성장주들은 자금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또 명분이죠. 자금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그 자금 부담, 금융비용 부담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명분을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그 코스피 시가총액 5위 종목이죠. 현대차가 이제 7위가 되겠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큰 흐름에서는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CMO 하나 분야,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 후속주, 못 올라간 소외주들, 동생주식들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스는 좀 제한적이죠.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위가 네이버가 되겠는데,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보다는 여러분들 카카오가 훨씬 낫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사실 많이 노화가 됐어요. 아주 노화가 된 건 아니지만, 사실 카카오가 여전히 젊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카카오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하튼간에 카카오도 지난 이제 액면 분할하고 이제 첫 거래되는 날이 이제 4월 15일이었죠. 4월 15일 날. 당시 장중 최고점이 13만 2,500원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 저희도 상당 부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초반에서는 이제 다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거래 상투가 터지면서 한번 과이로우면은 대중들이 흥분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수가 포화를 이룬 거죠. 살 사람들이 상당히 다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삼성전자, 뭐, 현대차도 그렇고, 배터리주들도 그렇고, 사실 1월 11일 정도가 거의 상승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 7위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이제 49조가 되겠는데, 저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는 가야 돼요. 저는 하이닉스를 넘어갈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매도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진다면 이제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될 것이고, 삼성 SDI도 의미가 없죠. 셀트리온은 뭐 절대적으로 호재가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그런 재료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은 이미 한번 최고의 절정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최고의 절정기가 올 거.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되어서 절정기가 안 왔죠. 이제 우리가 시장 어떤 거 도입기죠. 이미 그 성숙기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훨씬 더 풍부하죠. 자,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40만 원이 사실 그 40만 원 이번에 그 초반까지 확인했는데 40만 원 이상으로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뭐 기아차 무료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KB금융.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위로 봐서는 현대차가 그런 확장성이 뛰어나죠. 유발효과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여기서 도약을 해준다면 현대차가 국면을 돌파하면서 실질적인 현 장세, 현 약세 국면을 상승 장세로 전환할 수는 주도주 역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단지 거래량이 좀 적어요. 어제 제가 사실 현대차를 어제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어제 준비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160만 주 정도 나왔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한 300만 주 정도는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 자체,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 대한항공도 유발 효과와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시가총액은 뭐 삼성 바이오닉스와 현대차 대비 많이 처지지만 대한항공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이제 어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가격이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가 이제 코스피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1월 초서부터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고 아래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1월 초서부터 1월 4일서부터입니다. 현대차 역시도 삼성전자가 공교롭죠. 1월 11일 날 이제 그 최고점을 확인하고 그 이후서 빠지는데 코스피는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확인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현대차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다가 제가 그 화살표 표시를 두 개를 해놨죠. 거의 뭐 쌍바닥이죠. 21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21만 원대 오면은 적극 매수를 당부드리고 지금은 현대차가 저희 회사 이제 그 핵심 주력 중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아요. 현대차 굉장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시 바라고. 이 두 번째 쌍바닥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사건이었죠. 그래서 한때 그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3월달, 4월달에 현대차는 악재가 완전히 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몰렸다고 나쁜 게 아니죠. 그 악재를 위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부분이 소멸됐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죠.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은 뭐 1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죠. 또 미국에서 또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여하튼간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 3분기 실적은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충분히 갖췄죠. 또 올해 그 예상 영업이 7조 원 넘어갑니다. 작년에 2조 원대 초반에서 7조 원이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 커다란 불확실성만 없다라면은 오르는 게 이제 정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회원님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시고 그럴 텐데, 저희가 그 단기 시세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 시세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엔 바보예요, 바보. 단기 시세를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에 맡기는 거죠, 흐름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가가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면 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주가가 우리가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재밌는 게 그거예요. 조정받을 땐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오를 땐 단방에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최소는 뭐냐면 조금 물려있는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물려있는다. 마음 편하게. 어떤 분들은 뭐 사실 1% 2% 갖고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내 가족과 내 스스로를 지키고 또 풍요로운 어떤 그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이게 번뇌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1일 고점 이후에 역사적 고점이 과거에는 27만 원인데 27만 원 돌파를 했어요. 이때 버블이 갭되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버블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버블은 깨지는데 깨지는 시점이 12월 말, 1월 초 고점이죠. 21만 원입니다. 21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제가 지지선 표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들었던 분이라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21만 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장단기 이평선을 다 결집을 시키죠. 이평선에
배열도와 방향성과 결핍도가 이제 거의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이유가 뭐 있어요? 뭐 특별한 호재가 나온 건 없거든요. 안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많이 매도세가 지쳐버린 거죠. 매도세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매도세 상담을 소비를 했다 봐야 되죠. 여기서 자그마한 모멘텀. 거래량이 아쉬워요. 예, 지금 4월 초에 거래량이 한번 300만 주가 나오면서 저희 또 회원분들을 많이 흥분시켰는데 그때는 다시 또 주저앉았어요. 여하튼간에 요번에 거래량이 다시 또 크게 수반이 난다면 이번에는 또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2조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리콜 비용 감안해서 한 2조 한 5천억, 2조 대 초반 정도 하면은 한 4조 5천억이었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 4조 5천억이 하더라도 4조 5천억에서 최근 보고서 보니까 이제 7조 한 7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이 정도라면 주가는 뭐 사실 뭐 40만 원 넘어가죠. 뭐 50만 원도 뭐 충분히 우리가 추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내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 하여튼 간에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파동은 당연히 28만 9천 원, 1월 11일 날 28만 9천 원이 상투라면 대한민국 증시 끝난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끝났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를 보고 나스닥 그 핵심 기술주들 있죠. 기술주들 월봉 차트를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대만도 많이 빠지고 일본 주식도 많이 빠진 이유는 이제 많이 지금 올라서 그런 거죠. 버블이 상당히 개입됐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지금 그 가치 대비 현저하게 많이 저평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뭐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가 4월 25일에 다시 또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예, 작년 저희 그 주도주 중에서 또 핵심이었죠. 작년에 저희가 4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다가 80만 원대 전량 매도 이후에 지금 11개월 만에, 작년 6월 달에 최고점이거든요. 지금 그 화살표 출발점이겠죠. 6월 달 최고점 이후에 거의 뭐 1년 동안 옆에서 박스권 횡보로 보였는데, 다시 지금 종가 기준이라든가 지금 이제 월봉상 보면은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볼 때는 지금 화이자 백신 어떤 거 CMO 관련해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부족하는 건데,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면 바보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요.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이제 2,9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4,200억이에요. 4,200억.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돌파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40만 원대 저희 회사 주력주를 펴면서 목표가 100만 원 얘기했어요. 제 유튜브 자료 과거 거로 들어가면 삼성 바이오로스 100만 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다시 그 4월 26일자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스. 그때 목표가를 120만 원 제시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80만 원 돌파하면 80만 원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89만 원, 거의 90만 원 정도 되는데 90만 원 살짝 넘어왔죠. 100만 원 목표하면 사면 안 돼요. 팔아야죠. 12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확장성이 좀 낮아요. 현대차 대비해서는 확장성은 낮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다가 뭐 단기간에 수익이 굉장히 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항공은 전형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인데 사실 성장주로 부재인 거죠. 독점 가치죠.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거. 인수함에 따른 그 독점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모든 어떤 그 오너들, CEO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 회사가 만드는 상품이 독점이었으면 하는 거죠.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것들. 뭐 한국전력, 뭐 한국항공우주, 가스공사 이런 회사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장성이 떨어져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가치하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이 이제 그 성장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워낙 지금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습관이 되어있어요. 알리바바에서 제가 많이 이제 그 쇼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죠.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성장 가치 중에서 제일 먼저 상승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대한항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해서 안 꺾여요. 왜냐면, 대한항공 역시도 이제 1월 혹은 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장중 최고점이 3만 2천원까지 갔었는데, 고점을 찍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스도 그냥 돌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 전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옛날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뭐 드라마나 그런 걸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웬만해서 이 새를 꺾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격려 차원으로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상 감사한 구독자님들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이유 같은 게 조회수도 좀 많고, 또 이제 구독도 뭡니까, 댓글도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방송하는데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방송하려니까 사실 좀 힘든 게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했어야 되는데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저 회원분들 아쉽다는 문자, 또 뭐 일부 격려 문자가 아주 그냥 폭탄이죠. 너무 많이 와갖고 도저히 어떻게 뭐 일을 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09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760억입니다. 최근 보고서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라면 지금 보복 소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복 소비에 따른 가파른 인플레이션이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죠. 대한항공이 오를 수 있는 환경,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맞아야 돼요. 대한항공이 상당히 최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또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경기 민감주의 대표죠, 사실. 자, 그리고 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라야지 국면을 돌파시키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사는 순간 주식은 어찌 보면 번뇌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돈을 번다 안 번다 이걸 떠나서 글쎄요, 조금 조금 확대한다면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전화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1시 45분 넘어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